의뢰인이 변호사 쳐다봤어 이러는 거야. 진짜 저 왜 쳐다보세요? 난리가 났지. 전화하지 마! 막 이러는 거 난리가 났지 변호사가. 이 정도가 또라이 정도 되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 이제 이어서 피해야 할 변호사, 그 다음에 만나야 할 변호사에 대해서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 영상 중에서 변호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조금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집단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관통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또라이? 그렇죠? 우리가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질량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작년엔가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혼 소송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가 남편이 내 의뢰인이야? 그래서 이혼 소송을 맡았어. 근데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 여자랑 눈이 맞았죠, 변호사가. 남자 변호사가 상대방 당사자, 이혼의 당사자인 와이프랑 눈이 맞았어요, 이혼 소송 중에. 그 맞을 수 있지, 뭐 남녀가 뭐 맞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넘어서 자기의 의뢰인의 기밀을 넘겼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이 정도가 또라이 정도 되지 않겠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변호사들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이나 뭐 상간 소송 같은 걸 진행할 때 저도 그렇지만 한 2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군데 이상 받아보시면 반드시 대형 법인들 포함을 시켜가지고 많이 받아오시는데, 이제 대형 법인들은 보통 상담하는 절차들을 보면은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상담은 국장이나 실장이라는 상담실장이 거의 대부분 해요. 그 다음에 대표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잠깐 얼굴을 비춘다든지.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건. 세 번째는 나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법인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선임 건수가 많고 상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일일이 다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예 빠져 있거나 그럼 아예 상담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선임 계약을 체결을 할 거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는 대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요. 전혀.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월급을 받고 진행하는 전연차 변호사들이 이제 쫙 깔려있는 법인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건을 그런 소속 변호사한테 하나씩 던져줘요. 그래서 나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나중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진행하는 경우 없어요. 보통 함께 진행한다 하는 경우는 조정에 한번 같이 나가준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지, 완벽하게 사건에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 변호사가 누구고, 경력은 얼마나 되고, 실력은 얼마나 되고, 이 법인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으며, 그 변호사랑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오픈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형 법인들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상담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뭐 절차적인 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 재판에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체계적인 거잖아요. 그게 좋을까요? 의뢰인한테? 기본적으로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됩니다. 나 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상담실장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대형 법인들도 그렇고,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한 명이라고 보면은 되는 건데, 그런 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소속 변호사들의 근속 연수가 길지가 않거든요. 짧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혼 소송이 내가 얘기했듯이 1년 넘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대형 이혼 전문 법인에 고용 변호사로 있던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 사건의 4번째의 담당 변호사였다는 거야. 들어갔는데 이게 4번째 바뀐 거야, 변호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의뢰인이 너무 신나한다는 거야. 재판마다 새로운 변호사가 오는데 그 4명 다 자기의 사건을 서포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너무 서글픈 일이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경력이나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고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야 할 변호사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내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무슨 소속 변호사가 다 성의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는 그냥 월급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에 크게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소속 변호사였을 때가 있었죠. 나도 경험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조정에 변호사랑 같이 참석을 했어. 상대방 측에서 이제 소속 변호사랑 당사자랑 나온 거예요. A 같은 제안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요, 이혼 소송 조정 이런 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도 해요. 법원에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압박감,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조정위원들이 막 이상한 모르는 얘기를 해. 법률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변호사 쳐다봤어. 우리 애인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러는 거야 진짜. 저 왜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무슨 결정 권한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뢰인은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변호사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럼 상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나한테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왜냐면은 이혼은 항상 조정이라는 절차를 껴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방법들과 절차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최근에 나랑 이제 우리 의뢰인 조정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베테랑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하냐면은 첫 번째 조정이 결렬이 됐고 두 번째 조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재산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판결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식의 금액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2차에서 조정을 끝내야 되고 또 상대방 당사자를 보니까 약간 유약하고 약간 구슬리면 넘어올 것 같아. 그랬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을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 억지 부리고 재판으로 가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저 변호사가 있으면 이게 조정이 안 돼. 왜냐면 오자마자 나 조정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정위원한테 조용히 당사자끼리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조정위원님. 근데 상대방 변호사가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갈 테니까 당사자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나갔어. 당사자끼리 20-30분 얘기해서 조정됐잖아.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가서 이렇게 조정하겠다는데 난리가 났지. 조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지, 변호사가. 다 물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당사자들의 얘기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나 실무나 센스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연차, 그 다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해 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력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믿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피해야 할 변호사랑 만나야 할 변호사. 그게 대형 범위든 개인 변호사든 내가 직접 나의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과 실무적인 경험 다 확인을 하고 믿을만 하면은 그때 선임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